히토류가 어디까지 피해가 가는지는 조금 지켜봐야 알 수가 있지만 물론 일본은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 오는 것도 아닙니다. 네. 중국을 또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이 네.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머니톡 가족 여러분, 신한투자증권 영업부의 황희연 PB팀장입니다. 오늘은 세종대 대양 휴머니티 칼리지의 호사카 유지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예. 맨날 TV로만 뵙다가 이렇게 뵈니까 영광입니다. 아닙니다. 네. 네. 제가 방송 전에 한국 온 지 몇 년 되셨냐고 여쭤봤는데 기억도 잘 안 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한테 정말 이제 많이 친숙하신 교수님이신데 오늘 최근에 이제 일본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 현안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주식과 관련된 내용도 있고요. 주식과 관련 없는 내용도 있고 막 그러네요. 재밌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히토류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사실 한국 사람들한테는 좀 새로운 용어예요. 군민 양용품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네네. 최근 중국이 일본을 대상으로 군민 양용품 수출 금지 조치를 내렸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네네. 이게 군인대랑 민간인에서 같이 쓰는 거를 군민 예. 양용품이라고 하죠. 이게 히토류인 것 같은데. 사실 일본에서는 이런 네. 식으로 말을 합니다. 네. 보통 군민이니까 민간용으로 네. 굉장히 많은 제품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중에서 그러나 마음만 먹으면 군사용으로 금방 바꿀 수가 있는 네. 그러니까 양용, 양쪽으로 쓸 수가 네. 있다라는 것으로 군민, 뭐 발음도 좀 어려운데 저에게는 양용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것을 전면적으로 중국이 일본에서 쓰지를 하지 않겠다. 네. 이런 식으로 통보를 한 거죠. 네. 공식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일본 쪽에서는 그런 제품 속에 히토류가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는 사실 명확하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히토류가 없어도 그러한 제품들은 꽤 있나 봅니다. 그래도 중국 쪽에 노리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히토류라고 그렇겠죠. 네. 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히토류가 안 되면 당장 도요타나 혼다 같은 이제 전기차 모터 만들 때 필수 부품들이 들어가니까 아마 일본에서는 조금 쉽지 않을 것 같은 분위기일 것 같습니다. 예. 네. 사실 2010년, 2012년에도 그렇죠. 비슷한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생각교류도 문제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문제로 중국이 일시적으로였지만 히토류를 일본에 수출 금지했습니다. 그때 역시 토요타라든가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는 대응 전략이 없었기 때문에 더 굉장히 많이 피해를 받았는데요. 그 이후에 그때 일본도 생각을 한 거죠. 다시 한번 이러한 사태는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다. 라고 생각하여서 히토류를 리사이클하는 그러한 시스템을 상당히 많이 활성화시켰습니다. 그러니까 휴대폰이라든가 자동차도 그렇고 폐품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폐차가 되고요. 그런 것 중에 있는 히토류를 다시 꺼내서 리사이클하는 시스템이 일본에서는 지금은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방 어렵게 된다라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나 장기화되면 어려워질 것이다. 현재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장기화가 어느 정도냐라는 것은 일본 쪽에서도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지만 그래도 상당히 일본은 피해가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죠. 일본이 사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판매량이 조금 이제 둔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맞습니다. 이제 전기차를 점점 더 많이 팔아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사실. 네네. 근데 만약에 이게 좀 강화가 되면 과거에도 보면 이게 의존도를 많이 낮췄는데 다시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히토류에 대한 그 네네. 의존도를. 네. 근데 뭐 그게 가격 때문이었나요? 뭐 호주나 이런 데도 많이 썼다고 하는데. 예. 아무래도 그 EV 네. 이는 토요타는요, EV는 아직이다 이런 네. 생각을 좀 갖고 있었어요. 즉, 네네.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계속 고집을 그렇죠. 피워가지고요. 현재도 그러한 방향성이 아직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래도 조금씩 EV를 늘리고 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EV에는 더 많이 히토류가 들어가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서 잔내적으로 다시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그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요. 아무튼 간에 뭐 그거는 토요타뿐만이 아닙니다. 네. 모든 제품에서 특히 전담 기술이 필요한 제품에서 히토류가 필요 없다라는 게 없기 때문에 네. 이게 어디까지 비행가 가르지는 조금 지켜봐야 알 수가 있지만 물론 일본은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 오는 것도 아닙니다. 네. 예. 뭐 이어서 이야기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네. 단장 지금 1월쯤에 시작하는 것은 네. 미나미도리섬이라는 네. 일본의 동남쪽에 있는 네. 섬에 가까운 바다에 굉장히 많은 히토류가 네. 매장되어 있다. 해저 한 6,000m 정도 된다고 예. 하네요. 네. 네, 6,000m라고 하면 굉장한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것을 보내는 네. 것이요. 그러나 일본의 그 조사소는요, 네. 현재까지는 2,500m까지는 2,500m. 예, 여러 가지 네. 해왔습니다. 일본의 주변에서. 네. 네, 사실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 조사선을 굉장히 좋은 곳을 갖고 있는 곳은 거의 일본밖에 없다라는 이야기고, 관계자들의 이야기로서는 6,000m나 2,500m나 똑같다. 어려운 건 똑같다. 예, 라는 이야기를 하고 네, 있습니다. 네. 네, 일단 일본 주변에서 2,500m의 여러 가지, 그거는 히토류라기보다 기타, 작업인데, 네. 그거는 성공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6,000m 이상으로 늘리는 것은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라고 합니다. 네. 네, 사실 미나미도리섬은 연도권은 일본 곳입니다. 네. 네. 예. 네. 그러니까 연도권에 다툼은 없지만 일본에서 지금 조금 걱정하고 있는 것은 거기에 중국 선박에 방해가 있을 것이 아닌가. 예, 여러 가지. 네네네. 여러 가지. 이것은 그러니까 잘못하면 충돌되는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런 긴장감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일본은 미국하고도 사실 합의를 한 것이고요. 네네. 미국하고 함께 이거 좀 하자. 네. 미나미도리섬의 네. 히토류. 근데 또 그 히토류가 굉장히 양질이에요. 양질. 예. 좋은 거. 좋은 거. 네. 그러니까 반사능이 없다. 이렇게 없을 수도 있나요? 예. 히토류가? 이야기가 네네. 되어 있어가지고요. 네. 그런 면에서는 조금 어려운 작업이기는 하지만 꺼내서 제품화할 때 코스트가 좀 낮다라는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실제로 그 조사를 본격적으로 1월 말쯤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네. 네, 그렇다고 해도요. 이제 조사 시작? 예. 이제 조사 시작. 네, 실제로 제품화에 들어가는 네. 것은 여러 가지 조사를 하고 이게 가능하다. 그래도 나와야 되고. 그렇죠. 네. 네, 그 다음에 가능하다라고 해도 내년 중반기. 내년. 예. 올해는 어려워요. 네. 예, 여러 가지 이게 조사에 엄청나게 시간이 걸리니까. 네. 그래서 내년 중반기 또 그때 뭐라고 할까 국제 전세가 어떻게 또 되어 있는지 그렇죠. 그러한 부분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일본은 현재 상황에서는 시작할 수밖에 없다. 네. 이런 입장입니다. 시작을
하긴 할 건가 보네요. 예, 뭐 이제 시작한다라는 것이 결정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지난 그 사실 11월 7일이잖아요. 네. 다카이치 일본 총리가 대만 유사시 발언을 네.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중국 쪽에서 반발이 일어나서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압박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마지막 카드 중에 하나가 히토류를 네, 그렇죠. 수출을 금지한다라는 것인데 일본은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미리 그 1월 말에 그러한 조사를 출발을 할 수 있게 준비하고 있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아마 근데 밑에서 캐내는 거는 원석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죠? 그거를 재련하는 기술도 가지고 있나요, 일본이? 예, 일본이 네. 그래서 옛날에는 그러한 면에서 네. 일본은 그 히토류의 여러 가지 기술 면에서도 상당히 세계적인 수준이 있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네. 아무래도 코스트가 비싸기 때문에 네. 안 하게 된 거죠, 사실.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뭐 일단 소부장의 힘은 아직도 있는 일본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러한 부분에서 조사성 같은 부분은 상당히 좀 그 실력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도쿄대 교수 한 분이 일본 정부의 히토류 비축을 조언했다라고 하네요. 아, 네, 네네네. 찾아보니까. 근데 일본 정부가 뭐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무래도 네. 역시 코스트의 문제입니다. 네. 네. 뭐 인건비도 많이 들어가고요. 네. 그러니까 값이 싸게 공급하는 데서 수입하는 것이 오히려 훨씬 낫겠다. 네. 그런 이야기였던 거죠. 네. 이게 사실 그 세계적인 글로벌 시장이 만들어진 네. 이후에는 다 그런 논리죠. 네. 그래서 지금 일본 정부가 일정 부분 한 2, 3개월 정도 이제 뭐 재고를 좀 가지고 있다라고는 하는데 네. 이미 이것도 약간 광석 형태로 되어 있고 이제 이게 한 1, 2개월 이제 그거를 재련해 가지고 한 1, 2개월은 버티겠지만 이제 그 이후가 문제라고 하는데 그렇죠. 일본 입장에서는 이거를 빨리 저희 한국 입장에서 보면 일본이 조금 수세에 몰린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계속 강경하게 가는 이유가 뭘까요? 두 가지입니다. 네. 하나는 네. 현재 일본 정부가 강경의파다. 아, 네. 예. 정책 성향이 예. 네. 강경의파 정부는 타협을 하지 않습니다. 아. 그게 기본입니다. 아. 근데 강경의파의 최근의 시작은 역사적으로는 아주 오래 전부터 있었는데요. 최근의 시작은 일제 강점기죠. 네. 그렇게 해서 대피한 전쟁까지 간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 미국하고 싸운다라는 거 조금 생각을 그렇죠. 못 하잖아요. 네, 그렇죠? 네, 네, 네. 그리고 선진국도 아닌 일본이 네. 그런데 끝까지 싸워서 마지막은 원폭을 맞아가지고 네.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네, 네. 그게 강경의파예요. 네. 근데 마지막은 하루복까지 합니다. 네. 그러니까 한복하지 않겠다 이거죠. 네, 그렇죠. 예. 그때는 뭐 일왕이 한복한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일왕을 신으로 믿고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네. 그렇게 한 것이지 아니면 그 끝까지 자신들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고 하루복하는 거예요. 이게 일본의 무사가 그랬잖아요. 네, 네. 그렇죠. 네, 그런 게 즉 일본의 극우로 네. 연결됐고 다카이치 자체가 극우 성향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이고요. 근데 또 하나는 역시 전혀 순산이라고 할까? 네. 그게 없는 것도 아니다. 아, 승산이 없는 것도 아니다. 예. 예. 그것은 중국이 히토류의 세계적인 시야가 70%다. 네, 네, 그렇죠. 라는 거죠. 근데 나머지 30% 중에서 네. 예를 들면 브라질이라든가 네. 이러한 나라하고
하고 일본은 우호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다변화가 수입 다변화를 충분히 할 수 있다.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중국을 또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이 네. 있습니다. 뭘까요? 포토레지스트죠. 그렇죠. 예. 네. 오히려 이쪽이 일본이 세계 시야의 70%입니다. 그렇죠. 반대로. 네. 네. 사실 일본은 그 공개적으로 중국에 포토레지스트를 주지 않겠다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네. 이미 시작했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중국은 그거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조금 참고 있었는데 네. 사실 이제 공개적으로 한 거죠. 네네. 이게 그 정부의 성격의 차이예요. 네, 일본 정부는 공개적으로 하면 이거는 뭐 WTO라든가 네. 걸리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중국이 달라고 하는데 안 주는 거예요. 그러나 뭐 한 달이나 두 달 이후에 주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늦춘 것입니다. 네네. 현재까지는 달라고 하면 3일 내에 줬는데 이런 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포토레지스트는 그때 2019년에 아베 신조 내각이 한국에 그렇죠. 그 반도체 3소재 중에 뭐 포토레지스트도 네. 들어가 있었고요. 이곳을 일본은 다카이치는 아베 후계자라고 네. 하기 때문에 똑같이 그렇죠. 하는 거예요. 똑같이 중국에. 네. 네. 누가 더 아쉬울까요? 이거는 계속 붙어봐야 알 수가 있는 부분이라서 네. 저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어느 쪽이 이게 유리하냐, 또 어느 쪽이 더 불리하냐. 먼저 손을 들을 것이냐라는 거 좀 보고 있는 거죠. 둘 다 자존심이 엄청 강한 나라들이라서 예. 이게 사실 뭔가 합리적인 명분이 좀 서로 있어야 네네. 이게 외교 관계가 좀 풀릴 것 같은데 지금은 뭔가 엄청나게 센 자존심들이 지금 둘이 붙어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뭐 다카이 총리는 이번에 또 총리가 된 거기 때문에 지지율 문제도 있을 거고 강한 일본을 만든다고 했는데 벌써부터 먼저 숙이고 들어가는 것도 사실 조금 그거는 어려워요. 절대 안 합니다. 그렇죠. 예, 네. 절대 안 하고요. 또 이게 1월 12일에 나온 JNN 네. 라는 데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네네. 일본 쪽에서 77% 정도 네. 나왔습니다. 지지율이? 예. 와. 지지율이 계속 조금씩 올라가요. 네네. 예, 처음은 가장 높은 게 82%라는 게 네. 나왔지만 그 이후에 70%대가 대전됐는데요. 그것을 몇 달째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이런 것도 거의 역대 촌리로서는 처음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네. 이게 아무래도 중국 쪽에서 조금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너무 공개적으로 하면 일본 국민들이 오히려 반발하기 때문에 또 그것도 신경을 써야겠네요. 그것을 조금 더 슬기롭게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물 밑에서 해도 일본 사람들은 일본 정부가 포토레지스트에 대해서 상당히 그 수출 규제하고 있다는 거 모르거든요. 그러겠네요. 예. 네. 그러니까 오히려 중국이 공개적으로 그렇게 하면 중국이 나쁘다는 식으로 오히려 다카이치 정권의 지지율이 올라가요. 그런 부분은 조금 뭐 슬기롭게 서로가 할 필요가 있는 네.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2010년에 별로 안 좋은 추억이 조금 더 강화된 형태로 지금 일본을 좀 돌린 건데 뭐 그동안 사실 뭐 일본이 무기가 없는 것도 아니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뭐 사실 정치적인 관계라서 앞으로 교수님 말씀하셨던 대로 관계를 좀 지켜보면서 어떻게 해결돼야 되는지 우리나라 한국 입장에서는 좀 이제 구경할 수 있는 입장이니까 조금 편안하게 볼 수 있을 건데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1부 여기까지 하고요. 2부 좀 더 재밌는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